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가족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기환TV의 유튜버 최기환입니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안전과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출하시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모임이나 각종 단체에서 등의 활동을 하실 때는 꼭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간격 두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꼭 실천해 주십시오.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두 번째 시간 겨울호 12월호입니다. 초록우산은 사랑을 싣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아이가 있습니다. 어리선가 내밀어 온 따뜻한 손. 아이는 그 손을 꼭 잡고 어둠에서 나와 하얀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제야 아이는 내일을 기다리며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한 아이들이 이제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효선 후원서비스본부, 방준민 국제개발협력 2본부, 사진 오사정 홍보실. 윤대원 후원자님, 초록우산으로 마음을 나눕시다. 초록우산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아들 산이가 태어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윤대원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던 날, 온 우주가 담긴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마치 부모님 같은 고마운 분들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시절 빛이 되어주셨던 분들, 어느새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따뜻한 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후원자님들 대단하십니다.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느끼고 있죠. 제가 치열하게 살아서 지금의 행복을 얻은 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셨던 손길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를 후원해주신 분들을 만나 인사드리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오랜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곳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대원씨의 기억 속 복지관은 늘 바쁘고 분주했지만 사춘기 소년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신 곳입니다. 18살, 덩치는 크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여전히 미숙한 나이잖아요. 진로 고민만으로도 벅찰 때였죠. 소년소녀 가장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던 저를 복지관 선생님들께서 잘 다독여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신 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듬해 양부모님 댁에 가게 된 대원씨.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는 할머니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가난의 연속,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때 한국복지재단 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만났습니다. 후원자님의 지원과 응원에 힘입어 대원씨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지요. 강명수님, 이서구님, 권혁주님, 그리고 아미로터리회 대원씨는 아직도 후원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너무 늦은 것 같지만요. 마음을 나누어주신 그 소년이 어느덧 한 여자의 남편이자 사내 아이의 아빠,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가정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깊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작은 나눔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혹은 어떻게 하면 나눔이 가치 있게 쓰일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대원씨. 후원자분들이 제게 주신 건 희망이었어요. 이 세상에 내게도 마음을 나눠주시는 따뜻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가 건강한 자아를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음을 나눠주셨던 그 소년이 어느덧 한 여자의 남편이자 사내 아이의 아빠, 대한민국 평범한 40대 가장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나눠주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어둡지 않다는 것. 어디선가 나를 밝게 비춰주는 사람이 있으니 용기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 힘든 시기를 이겨낸 대원씨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랍니다.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겐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나눔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빚을 갚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눔은 내가 뿌리만큼 돌고 돌아서 아름답게 씨앗으로 크고 성장하는 것이지요. 감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요. 사실 후원자님들께 직접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따로 인사받는 건 사양하셨어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제 후원자님 가운데 몇 분은 여전히 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수십 년간 묵묵히 사랑을 실천해 오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도 작지만 소중한 나눔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경험도 안목도 부족한 아이들 곁에서 고민을 들어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도 도움이 되고 평생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나눠가겠습니다. 이제는 후원자로서 예전의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대원씨. 그의 따뜻한 빛이 우리 아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초록우산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르세마, 너는 존재만으로도 귀하다. 오랜만이에요. 우리를 향해 밝게 웃는 아르세마. 어린 동생과 장난치며 구김살 없이 밝게 미소 짓는 아이지만 이렇게 환하게 웃게 될 때까지 아르세마와 가족들은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르세마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만난 건 2015년 당시 16살이던 아르세마의 얼굴에는 큰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3살 때부터 생겼다는 반점은 아이의 얼굴을 덮을 정도로 커졌지만 아이도 부모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치료비가 걱정돼서 병원에 가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괜찮지만 병 때문에 아이가 차별을 받을까 걱정이에요. 정확한 병명을 몰라 치료는 늦어졌고 그 사이 아이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처음 가본 병원에서 알게 된 아이의 병명은 백반증, 피부에 백색 반점이 생기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1년치 약값은 단돈 800비루, 하나로 약 3만원입니다. 꾸준히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은 아르세마와 가족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졌습니다.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다는 엄마에게 재단을 만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SBS 희망TV, 저도 SBS 희망TV를 통해서 후원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아이들에 대한 나눔과 사랑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재단을 통해 SBS 희망TV에 아이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더 많은 후원자님들이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으로 아이는 피부 전문 병원을 다니며 약과 연고를 구입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난 후 어느새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아르세마. 어느덧 초등학교 3학년생이 된 아이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이웃과 친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쁜 여동생도 생겼다는 아르세마는 당차게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어서 저처럼
피부병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해 줄 거예요. 밝은 미소가 사랑스러운 아이르세마. 이 아이의 환한 웃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며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서 저처럼 피부병을 가진 친구들을 치료해 줄 거예요. 아이의 꿈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 화이팅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세상. 요즘 아이들을 위한 키즈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있죠. 그중 헤이진이 씨는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요. TV 유치원 하나둘셋에서 출연하여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기 키즈 크리에이터 유튜버입니다. 아프리카 TV도 진행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주는 이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래요? 말 한마디로 우는 아이도 단숨에 그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타공인 어린이들의 우상이자 친구인 크리에이터 헤이진이 강혜진.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녀가 그리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글 우라의 홍보시, 사진 오세정 홍보시. 안녕하세요. 얼굴만 봐도 모두 아실 테지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진이의 진이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볼 수 있는 재미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저도 헤이진이님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는데 와, 저도 동심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오늘 어른이 대표로 MBC 라디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에서 나레이션을 하셨는데 소감이 궁금해요. 정말 영광이죠. 오가는 자동차에서만 듣던 라디오에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채널에서 제가 어린이 재단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올 7월에 기부를 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어요. 지난 5월 공영서핑과 함께 기부 특집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그 수익금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거든요. 저는 럭키 강의와 재능 기부로 참여했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PD님이 이전에 저희와 함께 일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 과일도 알리고 기부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키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좋은 프로젝트를 찾고 있던 터라 바로 생각했죠. 좋은 일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PD님과 공영 쇼핑에서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시기도 해서 기부 특집 생방송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렇게 초록우산과 처음 연을 맺은 뒤 아이들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튜브 영상도 함께 제작하고 오늘 내레이션도 참여하게 됐답니다. 아이들과 같이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헤이진이님만의 팁을 전수해주세요. 우선 아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장난감이나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각각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를 먼저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한다면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거든요.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아이들과 재미나게 노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답니다. 헤이진이님이 생각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아이들이 건강한 세상이 아닐까요? 행복의 전제 조건은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픈 친구들이 많아서 속상하답니다.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진 않은지 잘 지내는지 살펴봐야 하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만난 것도 저희가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연이 닿았던 거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역시 헤이즈리님입니다. 구독자가 213만 명이 되는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우상이자 키즈 크리에이터 유튜버이신 것 같습니다. 헤이즈리님 최고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게 혼자만으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럿이 함께 해야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지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헤이진이님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해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에요. 헤이진이님 화이팅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항상 언니 재미있는 영상 많이 찍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저에게 가장 바라는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 저도 즐겁고 아이들도 즐겁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들에 대한 보답이자 제 목표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소중한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키즈 크리에이터 일을 하면서 일보다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많더라고요. 봉사와 기부 역시 많은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이진혜님 아이들을 위해 변함없는 영상 컨텐츠 제작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이진혜님 화이팅입니다. 월드그린 리포트 감사합니다.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초록우산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든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자료 방준민 국제개발협력 2본부 캄보디아 챗보레이 지역 언제나 안전하고 친근한 공간 아이들에게 학교는 늘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캄보디아 크리에이터주 챗보레이 지역 아이들에게 언제나 가고 싶은 학교를 선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지역의 지은 학교는 총 5개, 학교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울타리를 설치해 학교는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또 새로 지은 교실과 도서관, 언제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과 생태학습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더 큰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화이팅입니다. 베트남 호아빈성 딸란 지역 베트남 호아빈성 딸락현 푸궁에 있는 하양 마을에도 초록우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단 35명, 그마저도 교실이 충분치 않아 아이들은 복도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비만 오면 운동장은 물에 잠겼고 부엌은 천막으로 겨우 하늘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재단의 지원으로 새로운 교실이 생긴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 꿈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아이들과 함께 호응하며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등록력 2,400 증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꿈을 품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소감문 고도원 심사위원장 제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제4회 고맙습니다 선생님 2019년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쓴 지 어언 1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아프다면 치유받기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상황이라면 조금 긍정의 기운을 받기를 생각에 담겨 있다면 조금의 기쁨 맛보기를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면
잠시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내려간 것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침 편지를 통해 매일매일 편지 쓰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편지라는 매개체가 삶과 관계, 치유적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편지를 받는 당사자가 아닌 편지를 쓰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치유의 선물이 주어지는지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편지를 쓰는 나였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380만 명의 아침 편지 구독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내 편지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4회째 열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을 처음 알았을 때 저에게는 전율이 흘렸습니다. 요즘처럼 휴대폰, 이메일이나 카톡, SNS로 소통하는 세대에게 편지의 감성이 얼마나 깊게 새겨져 있을까요? 많은 우려의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편지 쓸 일 없는데 편지 쓰기가 정말 너무 그리워집니다. 이런 사랑이 나눠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고 굵고 강렬한 흥미 위주의 문장이 난무하는 시대에 마음을 담아 전하는 정성어린 손편지,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대회를 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이 일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손편지를 원없이 보고 읽었습니다. 저도 손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미소 짓다가 울컥하다가 분노하다가 용서하다가 회복하며 감동받고 사연마다 담겨있는 살아있는 스토리에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눈물까지 흘리며 다채로운 단편 영화를 찍은 시간에 몇백 편 감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또박또박 손글씨로 써내려간 글자 사이사이 담긴 마음이 얼마나 어찌나 깊고 아름답고 귀하게 읽히던지 점수를 내야 하는 시간에 저를 침 흘리게 참 힘들게 고백을 했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회이기에 심사이기에 불가피하게 매겨진 점수를 적어나가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외친 소리 모두가 힐러다 모두가 수상자다 그 마음 담아 심사소감을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들 저도 사랑합니다. 나와 손자 세대를 잇는 사다리 같은 행사였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이 깊다는 걸 알게 됐네요. 아이들의 진심이 서툴지만 다양한 표현으로 전달되는 걸 읽으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어른들이 먼저 보여주지 못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뭐라도 된 양 이 편지들이 저에게 점수를 매겨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아이들 진심 어린 편지를 읽으며 오늘 하루 행복했습니다. 또박또박 손글씨로 써내려간 글자 사이사이 담긴 마음이 얼마나 어찌나 깊고 아름답게 귀하게 익히던지 점수를 내야 하는 시간이 저를 참 힘들게 했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님들 정말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이윤경 심사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 심사는 제겐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사연은 어느 것 하나 무덤덤하게 읽을 수 없었고 울컥하는 감정을 추스리며 한참을 쉬었다가 다음 편지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라는 주제안에는 7여 년의 시간 동안 가슴 깊이 새겨진 다양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 조부모님, 언니, 동생, 친구, 이웃, 학교와 가정 외에도 어린이 청소년이 접하는 모든 것이 교육의 장이고 그곳에서 차별 없는 인권과 행복을 누리며 자라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라질 것임을 많은 글들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연은 공통적으로 나를 보아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신 선생님, 어린 시절 돌봐주신 조부모님,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신 부모님, 내 외로움을 알아본 친구,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이면은 대부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던 많은 사람과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기에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그때 그분이 그 친구가 곁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그런 손길이 절실한 안타까운 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저는 사연이 감동 넘어 이들의 말하기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모든 사연이 의미 있었고 그동안 무관심하게 놓쳤던 부분에 대해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반영해 변화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이 행사가 성인에게도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제자, 자녀, 후배, 동료, 이웃 등 내 인생의 선생님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어린이 청소년 기간에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하는 것도 의미 있고 소중한 감사한 경험이 아닐까요? 저도 이런 일에 동참해보고 싶네요. 처음 해보는 심사라 부담감이 있었지만 편지를 읽으며 오히려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생겼습니다. 순수함이 가득한 글귀, 감사함이 묻어나는 글귀, 후회와 다짐이 묻어나는 글귀 등 다양한 글을 보며 평소 무심했던 감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 화이팅입니다. 저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7년 넘게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달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나눔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십시일반이란 말 있잖아요. 작은 정성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이만한 큰 감동과 기쁨 아닐까요? 여러분이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후원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연을 들으면서 모두 공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을 할 수 있는 나눔의 후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수신 꼭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